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390일째로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까비떼 타스마니냐스의 코로나 환자가 병원이 만실인 사유로 인해 주차장에서 머무르는 사진입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위한 임시 수액을 위해 거치대를 제작했습니다. 응급실 병동에는 직원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간호사 1, 2명이 최대 8명의 환자를 케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의료 전선에 대한 더 나은 급여를 요구했으며 정부가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충분한 예산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한국국제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의 종류는 코박스 시설의 백신으로 18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접종이 가능하며 1회당 1,000페소씩 2회 접종으로 백신 및 지정병원 접종 비용은 자비 부담이라고 전했습니다. 접종 시기는 8월 말 또는 9월로 예상하고 있으나 필리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고 국제학교 측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민간 기업이 백신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주례 연설이 취소되면서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병에 걸렸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봉고 상원의원은 자신과 대통령이 비공개 장소에서 일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봉고 상원의원은 현재는 우리가 하나 된 필리핀 국민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대통령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대통령궁은 대통령 경호실의 일부 요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되면서 주례 연설을 연기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리루크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코로나 면봉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봉고 상원의원이 전했습니다. 봉고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면봉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대통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경호실 두란테 사령관은 경호 요원 중 126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수요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경호원 중 누구도 두테르테 대통령의 근접 보안 임무는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감염된 모든 경호실 직원들의 증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란테 사령관은 최근 126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현재 일부는 격리 조치되어 45명만이 격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해 9월에 승인되지 않은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돼지고기 공급 부족에 대응하여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5%까지 낮추는 농무부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제품에 대한 쿼터 내 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처음 3개월간 5%, 4개월에서 12개월 동안 10%, 12개월 이후에는 30%로 설정됩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은 전국 신문에 게재되는 즉시 적용되며 1년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농업 관계자 그룹은 수입 냉동 돼지고기가 급증하면서 이미 아프리카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양돈 산업이 몰락할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3월 현재 수입량 54,201톤을 35만 톤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농무부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권장 소비자 가격이 8일로 종료되면서 9일부터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권장 소비자 가격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가심은 킬로그램당 270페소, 리엠뽀는 350페소로 책정되었습니다. 필리핀
여론조사 기관인 퍼블리커스 아시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필리핀 국민들의 삶과 생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도와 신뢰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분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4.87%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의 70%에 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신뢰도는 지난해 12월 62%에 비해 7% 하락한 55.1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빈센트 소토 상원 의장이 지지율 40.93%로 2위를 차지했으며 로브레도 부통령은 29.13%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퍼블리커스 아시아는 2022년 대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사라 다바오 시장, 모레노 마닐라 시장,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선거에 대통령 직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사라 시장이 16.7%로 1위, 마닐라 모레노 시장이 14.7%로 2위, 봉봉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13.6%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빠케아오 상원의원이 12.8%로 4위를 차지했으며 로브레도 부통령이 9.3%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모레노 마닐라 시장이 16.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사라 다바오 시장이 14.9%, 빠케아오 상원의원이 10.7%, 봉고 전 상원의원이 7.3%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2월에 총 대외 무역이 1291억 달러로 연간 0.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2월 무역수지 중 59.9%가 수입이었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22억 9천만 달러로 연간 16.5% 증가했습니다. 2월 수출은 53억 1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4.8% 감소했으며 연간 2.3% 감소했습니다. 2월 총 수입은 76억 달러로 연평균 2.7% 증가했으며 2021년 1월까지 하락세를 기록한 후 연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월 수입품의 증가는 통신 장비 및 전기 기계가 주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전염병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한된 백신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자체적인 백신 생산을 위해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간 부분이 필리핀에서 백신을 제조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경제팀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아비사도 예산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1930년대에 파상풍, 결핵 관련 백신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백신 및 혈청 실험실이 알라방에 있었으나 현재는 쇼핑몰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정부가 백신 조달과 물류 요건을 위해 825억 페소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궁은 7일 백신 전문가 패널이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시노박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필리핀 식약청은 시노박 백신에 대한 응급 사용 허가를 승인했지만 18세에서 59세 성인에게만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필리핀은 총 200만회 분량의 시노박 백신이 도착했으며 100만회 분량은 중국 정부가 기증했으며 나머지 100만회 분량은 필리핀 정부가 구매했습니다. 한편 갈베지 장관은 3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백신에 대한 접종은 92만 2,898회로 36.5%가 투여되었으며 이 중 87만 2,213회가 1차 접종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접종을 받은 약 95%인 78만 3,085명이 의료 종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식약청은 항기생충 치료제인 이버맥틴에 대해 병원의 동정적 사용에 대해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식약청은 국제보건기구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항기생충 약물인 이버맥틴을 사용하는 병원에 동정적 사용 허가를 부여했다고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식약청은 오늘 한 병원에서 이버맥틴에 대한 허가를 요청해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약품 동정적 사용 제도는 허가 이전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신약을 중증 질환자 또는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들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필리핀 식약청은 보건부에 6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식약청은 매우 희귀하지만 6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전이 나타나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시노박 및 가멜라 백신이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코박스 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2만 5,600회 분량을 인도받아 접종 중에 있습니다. 까비떼는 통금 위반자에 대해 더 이상 체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까비떼 경찰서 산토스 서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경고를 주고 기관 간 태스크포스의 지침을 따르도록 상기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까비떼 경찰서는 검역 위반자에 대해 체포하지 않고 경고와 벌금만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주 통금 위반자에 대한 벌칙 수행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인근 4개 지역의 ECQ 검역하에서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이 검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경찰 관계자는 안면 마스크와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 집단 모임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반자들은 체포되지 않고 대신 경고를 받거나 지방정부 부서에서 요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앙헬레스시는 추가 격리시설을 위해 오가든 호텔, 다이아몬드 스프링 호텔, 시드니 호텔에 대해 무증상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추가 격리시설로 지정했다고 라자틴 시장이 밝혔습니다. 3개의 호텔에는 총 106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앙헬레스시 맘빵가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채택하여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더 엄격한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식당에서의 식사를 금지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며 거주자가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모든 종교 모임은 금지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근과 함께 주류도 금지됩니다. 또한 앙헬레스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도시에 출입하기 위해 72시간 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면 보호대 없이 자전거를 타던 의사가 체포되어 4일간 구금된 사건이 필리핀에서 발생했습니다. 까인따 검사는 안면 보호대 없이 자전거를 타다 체포된 의사에 대해 2건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승인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의사에 대한 보석금은 사건당 3,000페소로 총 6,000페소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의 친구라고 주장한 사람은 4일 오전에 의사가 자전거를 타다 체포되었으며 수요일 오후까지 경찰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SNS에 게시했습니다. 의사는 영장 없이 체포되었을 때 저항했으며 까인따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했습니다. 필리핀의 2021년 1월 12일 정부가 발행한 회람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은 면제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다른 활동적인 교통 관계자는 잠재적인 안전 위험 때문에 안면 보호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닐라 전기회사인 메랄코는 건기로 인한 기온이 상승하면서 발전 비용이 추가되어 4월에 전력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메랄코는 가정요금이 킬로와트당 0.0872페소 인상하여 200kW 기준 17페소 인상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 2개월 동안 인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약 4,000대의 버스와 지프니가 메트로 마닐라에서 운행될 것이라고 육상교통 프랜차이즈 및 규제위원회가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1,800대의 지프니가 60개 노선에서 운행하며 2,600대의 지방버스가 190개 노선에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4월 11일까지 ECQ 검역이 유지되는 수도권 버브이 지역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용량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8일 오후 4시 현재 확진자가 9,216명이 발생해 총 82만 8,36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60명으로 총 사망자는 14,119명으로 1.7%의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598명이 코로나에서 회복하여 64만 6,968명으로 증가했으며 회복률은 78.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격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6만 7,279명입니다. 수도권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81%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51페소로 거래되었으며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9원 오른 1117.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99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내일 4월 9일은 바탄데이 또는 용맹의 날로 필리핀 국가 공휴일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마닐라에서 일본군과 싸우던 미군과 필리핀 군인들은 일본군에게 항복했지만 일본군은 이때 잡힌 7만 8천여 명의 미군과 필리핀 군인 등 전쟁 포로들을 강제적으로 전쟁 포로 캠프로 옮기는 죽음의 행군을 시켰습니다. 행진 도중 7천에서 1만 명의 포로들이 사망했으며 수용소에 도착한 포로는 5만 4천 명만 도착했으며 나머지는 정글로 도주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처음 40일 동안 약 1,600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4개월에 걸쳐 2만 명의 필리핀 군인들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료된 후 행진의 책임을 물어 당시 필리핀 진공작전을 수행했던 일본군 사령관 혼나 마사히루 중장이 기소되었으며 1946년 1월과 2월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미국 군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4월 3일 처형되었습니다. 바탄데이가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은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죽음의 루트의 긴 행렬을 만들기도 합니다. 4월 9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4도이며 유출은 오전 5시 46분, 일몰은 오후 6시 9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